완전히 펼쳐냄으로써 그 내부의 그 뭐냐면 실속이죠. 실속이 부족. 이거 이제 일종의 철학서를 보면 이제 그렇게 나온단 말이죠. 뭐냐면 외부적 폼에 이렇게 그 뜻을 많이 가져버리면 이제 뭐냐면 정신이 공허해지고 정신이 강화되면 다시 이게 명이 다시 부실해지고 그래서 한쪽으로 어느 쪽 치우치는 모양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남들이 공간에 남들이 보는 공간에 활동력이 많다. 여기 많다. 그래서 정일주들 술 물 때 한번 해보면 압니다. 이렇게 잘 묵다가 병일주들 와 묵자이라고 막 설치고 나면 정일주들 좀 술을 딱 대고 나면 오늘 밤 가쁘자 끝까지 가쁘자 이러면서 극단으로 치단단 말이죠. 정일주들은. 정일주들 잘못 건드리면 이제 안 됩니다. 그게 평소에는 좀 얌전하다가 갑자기 팍 한단 말이죠. 이게. 그래서 어찌됐든 운동성을 계속 이해하시라는 뜻에서 그렇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화는 거죠. 외부적 화려함 때문에 내부를 그거하게 만들었다면, 토에 이르게 되면, 토는 무토하고 기토가 있죠. 무토하고 기토가 있는데, 실제 토라고 하는 작용력 자체가 뭐냐면, 화기가 일어난 뒤에 쪽에 따라오는 건데, 일종의 큰 목화와 금수의, 목화와 금수의 중간 단계단 말이죠. 우리 이런 공부하다 보면은 그런 거 이제 배웠잖아요. 화기가 이렇게 퍼진 뒤에 금기가 와서 결국 포양작용을 해야 되는데, 금이 화를 갖다가 포양을 그냥 할 수 없단 말이에요, 원래. 그래서 금화교역이 일어나거든요. 금화교역이 서로 일어나면서 뭐냐면 화가 금을 갖다가 포양을 하려면 금이 화를 포양하려면 화가 펼치는 힘 때문에 그것을 절대 용납하지 않는다예요. 그래서 뭐냐면 반드시 화금의 어떤 형태를 취했을 때는 중간에 중개자가 있어야 된다 이거죠. 그 중개자의 역할을 해주는 게 토인데, 토가 실제적으로 종류가 많잖아요, 그죠? 무토, 기토, 진토, 술토, 미토, 축토 이렇게 네 가지가 있는데, 실제로 그 중개작용을 해주는 토는 미토밖에 없다 이거죠, 실제로. 지상에서는 미토만이 딱 그 작용을 하고 나머지는 그 작용을 안 한다 이거예요, 실제적으로. 그래서 뭐냐면 토 중에 토는 미토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결국 그러니까 이 작용, 대음양을 한번 꺾어주고, 화기를 수렴해서 금기가 포양작용을 할 수 있도록 해주는 그 자체가 뭐냐면, 요서 말하는 토작용이라는 거죠. 그래서, 결국 금화교역에 금화 상쟁한다는 얘기는 많이 들어보셨을 건데, 상쟁한다. 이런 것들을 갖다가 이제 중개해주는 역할로서 토인데, 무토 같은 경우에는 결국 뭐냐면, 이제 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이제 극단에 이르러 더 이상 펼쳐지면 안 되는 상황까지 온 것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원래 자의가, 무성할 무자에서 왔다 하는 설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요 위에 창을 꽂아놓고 더 이상 자라지 못하도록 잘라준다. 이런 의미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무일주들이 보면은 해프라 이래요. 무일주들도 잘 보시면은 딱 그렇게 한다니까요. 얌전하다가 갑자기 막 극단으로 팍 같이 죽어볼래 이러면서 사랑한다 이러면서 그래서 이제 음양교역이 일어나는 첫 번째 자리죠. 여기가 음양교역의 첫 번째 자리. 첫 번째 자리로서 이제 1차적 목화 운동의
그 마무리단 말이죠. 1차적 목화 운동의 마무리. 완성된 것은 아니잖아요. 그죠? 여기서. 그래서 뭐냐면, 여기도 이 폼생폼사의 기질이 여전히 드러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동생도 무일주인데, 그 하는 걸 내가 이렇게 잘 관찰해 보니까 어떻게 하느냐면, 진짜로 그래 해요. 팬티도 딱 다리에 있거든요, 걔는. 딱 다리에 있고, 슈퍼 가면은 추리 입고 있다가 딱 옷을 정장을 하고, 정장 비스무리하게 깨끗한 이런 옷으로 갈아입고 나가요, 항상. 슈퍼에 뭘 사러 가도. 그래가지고 굉장히 얌전한데, 한 번씩 술 무다 이러면 500만원어치 무비고, 이래. 한 번 떴다 이러면 그래 무비거든요. 그래서 막, 어떻게 보면 갈지마오 같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참 유순하기도 하고 이런데, 왜냐하면 내외가 분리된다 이거죠. 안과 밖이 다르다 이거죠. 내외 분리. 안과 밖이 다르다. 그래서 무일주들 보면 그 속성이 이런 식으로 많이 드러나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기일주가 들어가면은 이제 여기까지가 일종의 펼쳐지는 공간으로서는 완전히 끝이 난 거죠. 그 다음에 기일주가 일어나면 뭐냐면 요게 이제 기다란 실이 구부러져 있다 이렇게 자의적으로 뭐 그런 의미가 있는데 일어날 기자하고도 같이 들어가 있는 거죠. 여기서부터 뭐냐면 이제 일종의 그 펼쳐졌던 양기가 그죠? 다시 금화교육에 의해서 다시 뭉쳐서 연결되어 떨어진다 이거죠. 연결되어 떨어지면서 내면적 활동으로서 많이 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 기일주들이 보면 좀 음침해 이렇게 비밀이 많다 이거죠. 안으로 이제 사서 거두어서 가야 되기 때문에 어느 모 스님이 자기가 평생을 두고 이 역을 공부하면서 기일주들을 딱 보니까 스님들 중에 이게 시주 들어와가지고 봉투 쫙 얹어 놓으면 봉투 제일 먼저 직급만 딱 챙겨가는 게 기일주들이었더라. 그 남자 스님들. 그래서 잘 보라 이거죠. 항상 보면 안으로 수렴해서 자꾸 주워가려는 속성이 굉장히 강하다는 거죠. 안의 것을 지킨다 이거죠. 지킨다. 그래서 뭐냐면 비밀사가 많다 이거죠. 비밀사. 기일주들은. 그래서 굳이 말 안 해도 되는 건 말을 안 한다 이거죠. 그래서 그 정신적 측면이나 이런 것들이 이제 강화가 되기 시작하는데 정신적 측면의 강화. 그래서 주변에 보면 이렇게 지갑 다 이래가지고 딱 내놓질 안 하고 이제 뭐 그대로 두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래갖고 안 내도 되면 끝까지 버티는. 일주별로 이렇게 관찰해가지고 해보면 이 기준 가지고 쭉 한번 살펴보시면 참 맞다 이런 생각 많이 하실 건데 요소부터 뭐냐면 이제 외부적보다 내면을 그거 하니까 폼보다는 실속 위주다 이거죠. 항상 폼 안 놔도 된다 이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막 모여 있는 공간에 이렇게 가서 보면 그 사람들은 말없이 왔다가 싹 낑기가지고 있다가 회비 안 내도 될 것 같으면 안 내고 싹 많이 물어 내 먼저 갈게 이러면서 한단 말이죠. 한번 관찰해 보세요. 이게 얼마나 웃긴가 이렇게 해놔놓고 보면. 그래서 웬만한 것은 이 갑이 결국은 뭐냐면 그 분출해서 튀어오르는 힘 같으면 그죠. 기에서 일종의 그 잡아 거두는 거잖아요. 그죠. 일종의 기 다음에 경이 튀어나오면 뭐냐면 갑이 숨는단 말이에요. 경의 드러남이 갑의 그 드러남을 용납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갑이 기에다가 숨으면서 우리가 뭐냐면 그 기문둔갑 아시죠? 기문둔갑. 기문둔갑 해가지고 그 경이 드러남으로써 갑이 그 모습을 딱 숨긴단 말이에요, 원래. 기에서 그래서 뭐냐면은 이제 양의 모든 영역을 다 마스터하고
기로 들어갈 때 기가 가장 아름답게 포장을 해준단 말이죠. 그래서 그게 우리가 그 기초에서 갑기합 배울 때 중정제합이다 이렇게 하잖아요. 그죠? 가장 정당한 합이다. 합이다.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기일주들은 기일주까지 어찌됐든 이렇게 해서 해보고 그 다음에 지금까지는 전부 뭐냐면 그 실을 만든 것이 아니라 무형의 것을 펼쳐내 가지고 그죠 그대로 이제 그 드러낸 거지 익은 건 없단 말이에요. 실제로는 만상이 익혀지거나 만들어진 것이 없기 때문에 경부터가 실이다 이거죠. 그래서 금의 속성은 뭐냐면 그죠? 금은 결국 그 포양작용을 하면서 수기를 응결시켜서 떨어뜨리기 때문에 외면적으로 다 굳는 거잖아요. 그죠? 외피가 다 굳도록 만든다는 거죠. 결국 외피가 굳는다. 딱딱하게. 그래서 견해지기 때문에 결국은 뭐냐면 금기에 의해서 이제 이면으로 다시 양기를 이렇게 숨기는 작용으로 들어가면 다 딱딱해지는 거잖아요. 그죠? 거기에 첫 번째 단계가 뭐냐. 이제 결실의 단계다. 이거죠. 그래서 경이 들어오게 되면은 뭐냐면은, 결국 그 외부적으로 펼쳐졌던 것을 다 정리하지 못하니까, 그죠? 안으로 이제 딱 수렴을 해야 되는데 다 정리하지 못한 것들은 혁명을 통해서 다 분리시켜버린다 이거죠. 거기에 의해서 분리시켜버린다. 그죠? 이탈시켜버린다. 기까지 확실하게 이제 다 마무리 안 된 것은 경에 가서 다 정리가 된다 보면 되고, 그 다음에 그 자체가 실력 행사라는 거죠. 그래서 경일주들이 보면 잘 있다가 막 엎어보고 치아버려 막 내 손해봐도 된다 이래. 그게 극단으로서 자꾸 치단단 말이죠. 지도 죽는 줄 알면서 지도 엎어보고 치아부지 이러는 사람들이 보면 더러운 걸 안 보고 치아푼다 이러거든요. 그래서 이 경일주들 보면은 무식하다 이거죠. 그 순리에 의해서 풀고 뭔가 손해볼 걸 좀 감안을 하면 되는데 안 그렇다 이거죠. 좀 이제 그 성품상 무식한 성격들을 주로 많이 갖고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실질로서 우리가 경제적, 실질적 속성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경일주니까 그런데 우리 참 안 고쳐지거든요. 참 여기 꼬라지가 들어오면 싹 다 엎어보고 다 버리뿌든지 이래 해야지 뭘 조금씩 이렇게는 잘 못하는 거라. 그래서 요래 하면 좋은데 그 스님의 말씀에 의하면 여자 경일주들은 절간에 좋은 거는 다 봉지에 싸갖고 딱 뒤에 챙겨놨다가 들고 가더라 이거라. 그래서 절간에 A급은 항상 그 보살이 항상 들고 간다. 경일주 보살이 들고 간다 이러면서 그래서 이런 속성 한번 보시라는 거죠. 저도 그런 관찰을 많이 해봤기 때문에 그 스님 말이 참 일리가 있다 하는데, 그 다음에 이제 신에 이르게 되면 그죠. 이 자체가 사실은 우리가 볼 때 보속이단 말이죠. 이게 육친적 의미를 떠나서 어차피 이 글자가 가지고 있는 속성 때문에 신자 하나만 있어도 한의사들 참 많거든요. 실제로 보면 그 자체가 우리가 뭐냐면은 일종의 문신 바늘 그죠? 문신 바늘이기도 하고, 요 시기에 을이나 갑이 다 죽는다 이거죠. 갑과 을이 모두 다 죽는다. 그 다음에 늦가을로서 그죠? 많은 작은 공간에 가치를 넣는다. 가치를 넣는다 이거죠. 그래서 뭐냐면
무조건 이게 비겁이라도 상관없이 부자가 될 수 있는 인자가 있다 이거죠. 부자의 세월이 따르게 되어 있다. 왜냐하면 신이 있는 것 자체로도 실력자로 본다는 거죠. 실력자. 그 다음에 신의 움직일 때 뭐냐면 시비분별이라는 거죠. 시비분별의 힘. 그래서 아까도 그 병 이야기 했었잖아요. 그죠? 병에 의해서 요런 시비분별의 힘에 의해서 병과 신이 동시에 나란히 있으면 다 안다. 내가 아는데 안 아는 거다. 딱 이런다니까 진짜 딱 행동들이 그렇게 해요. 실제로 보면. 그 다음에 이게 눈꿈이다 이거죠. 눈꿈, 시비, 그죠? 그 다음에 자격증. 그래서 목일주나 뭐 이런 사람들이 이렇게 해갖고 이 신을 보면 서방님이 되면 실제로 서방님 덕은 끊어지더라도 보상은 온다 이거죠. 항상 신 있는 사람이 무조건 잘 산다 이래 봐도 되고, 보석을 옆에 갖고 있다는 것은 언젠가 보석이 내 거가 된다는 뜻도 되고, 그죠? 은행이라는 뜻도 된다는 거죠, 이게. 그래서, 실질적으로 뭐야, 경신임계 쪽을 많이 가진 사람이 잘 산다 이거예요, 어떻게 보면. 왜? 여기는 이제 실이 이루어지는 과정들이고, 그죠? 아까 목화금수는, 목화는 무형에서 실을 만들어가는 과정 중에 하나잖아요, 그죠? 그래서, 신일주도 보면은 갈 때 정확하다니까요, 이렇게 보면. 그 다음에 그런 운에 마주쳤을 때도 마찬가지로 이러한 어떤 속성들이 계속 간섭을 하게 된다는 거죠. 이게 대운 볼 때 천간 보는 법하고 지금 맞물려 있는 겁니다. 그런 공간 속에서 저러한 운동성 속에서 내가 활동을 구하게 된다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수가 뭐냐면, 그죠? 수라고 하는 것이 이제 내부적 응고잖아요, 그죠? 내부적 응고, 결실이다 이거죠. 다시 사람의 정신이나 이런 것들이 완전히 포장돼서 안으로 딱 감춰진 상태. 그래서 형체가 화려할 때는, 화려하면 정신이 공허해지고 정신이 청명할 때는, 이 청명하면 형체가 위축된다. 그래서 이 두 개가 이제 조화를 갖추기가 참 어렵다는 건데, 결국 뭐냐면은 아까 수가 결국은 뭐냐면은 이렇게 뭉쳐져 있을 때는 우리가 저걸 수라 하고, 그죠? 저장되어 있는 거고 포장되어 있는 것이고, 아까처럼 퍼져나가면 그걸 화라 한다. 그러므로 원래 수화는 한 몸이다 이거죠. 그래서 계절이 오는 걸 보면 딱 그렇다니까요. 그래서 확 펼쳐져 나가기 시작을 하면, 화에 의해 들려져서 만상이 확 펼쳐져 가면, 목 운동이 운동성으로서 이렇게 그러니까 일종의 봄바람이 불기 시작을 한다면, 이게 뒤집혀서 다시 내려오면 금이 목을 고양작용을 하면서 만시를 결실하는 거니까, 결국 뭐냐면 그것이 방향성이나 운동성에 의한 결과물이 뿐이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수 중에서도 이제 뭐냐면은 임수죠. 이게 뭐냐면은 이제 새로운 잉태죠, 잉태. 임해까지 이르렀을 때가 실질적 음작용으로서 마무리다 보시면 되죠. 그래서 임신할 때도 계집여자가 붙고 이렇게 붙죠. 임신, 잉태한다. 그래서 뭐든지 요 임이 있으면 뭐냐면 이 임일주가 별종이라는 뜻도 되거든요. 별종. 그래서 그 집안에 별종이 있느냐 물어보면 돼요. 임일주들은 다 회사 잘 다니고 교직에 있는데 지 혼자 사업하고 있고, 다 이게 임일주들이
그 집안에 무조건 별종이다. 그 다음에 임이 있다는 것 자체가 이제 누가 집안의 별종이냐 이래 물어보면 된다는 거죠. 꼭 별종이 있다는 거예요, 그 안에. 그 다음에 끌어모은다는 뜻이 강하잖아요, 그죠? 끌어모은다. 임은 뭐냐면 결국 만상을 이제 주워다가 다 끌어서 안에다 저장해 두는 거니까. 그래서 그 말이 있잖아요, 그죠? 임이 세계면 대부다 하는 얘기에. 그래서 오늘 그래 그런 거 봐긴 봤는데 하여튼 잘 주워 모은다 이거죠. 그래서 뭐냐, 이 임운에 만약에 들어왔다 그러면은 이때 내가 육신적으로 뭔가 비겁운이다, 뭐 안 좋은 운으로서 내가 쓴다 이러면 그래도 있죠. 임운에는 끌어모은 뒤에 깨먹는단 말이에요. 그 과정이 더 중요하다 이거죠. 한번 모아봤다 이거죠. 모은 뒤에 깨진다. 그래서 이 임 자체가 원래 그런 속성도 많이 갖추고, 그 다음에 또 뭐냐면은, 폼은 안 나도 항상 실속을 간다, 그죠? 폼은 안 나도 실속이다. 그래서, 유일이다, 이런 말도 같이 있거든요. 유일하다. 그러니까 그 집안에 유일하게 있다. 이런 뜻도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월에 있는 거 가지고 자기가 사는 곳, 그 다음에 직업, 뭐 이런 것들을 갖다 대조해서 자기가 사는 곳이 이렇다, 어떻다, 이렇게 하면 이 속성을 가지고 왜 그 살지, 직업을 왜 했지, 그 회사 이름이 왜 이렇지, 이렇게 대조를 해보면 여기에 걸리게 돼 있다니까요, 해보면. 그래갖고 옛날에 제가 한번 이런 것을 이제 한번 해본다고 해가지고, 해봤던 것이 뭐냐면은, 신자 같은 경우에 뭔가 저게 뾰족한 곳에 있는데, 저게 뭘까? 혼자서 막 해갖고 딱, 도저히 이제 딱, 이 승부를 걸면 안 되잖아요. 틀리면 안 되니까. 그냥 어디 사느냐 하면, 딱 생각하고 있던 곳에 지명이나 자기 회사 이름하고 딱 걸린다니까요. 그래서 이게 연습을 자꾸 해보세요. 그래 하면, 오늘 자기 나름대로 이제 자유롭게 이렇게 써지면, 좀 쉽게 팔자에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습성이나 행위, 그 다음에 찾아가는 그 공간, 논리, 이런 것들이 같이 맞물린다는 거죠. 그 다음에 계일주가 되면, 요거는 뭐냐면, 양의 첫 시작일 수도 있고, 양의 시작일 수도 있고, 또는 음의 극단일 수도 있고, 이 양면성을 다 가지고 있거든요, 걔는. 그래서 계일주들을 보면, 개라는 속성 자체가 뭐냐면, 방향성의 완전한 전환이거든요. 그래서, 자기가 순수하다고 생각을 많이 한다는 거죠. 근데 사실은 아님. 그 깨끗함을 주장을 많이 해요. 그래서 이혼도 잘 안 해준다니까요, 이 팔자들. 계일주나, 그 계일주들이. 그러니까 방금 천사같이 하다가 금세, 악마로 변신. 금방 그 이면을 바꾼다는 거죠. 계가 뭐냐면 결국은 계절적으로 우리가 그 수기에는 속하지만, 응결되면 밀고 올라오는 것 같죠. 이렇게 물 얼으면은 불룩 튀나오잖아요. 그죠? 그 부피와 질량의 뭐 차이 때문에 해가지고 쫙 밀고 올라오잖아요. 그죠? 여기에 튀어 올라오는 요게 목이다 말이죠. 어떻게 보면. 음압에 의해서 극단에 이르면 오히려 양기가 발생하는 모양으로서, 쓰는 것인데, 요게 그래서 뭐냐면은, 목도 됐다가, 갑자기 수도 됐다가, 변질을 자꾸 한다는 말이죠. 자기 빼고는 다 좀 지저분한 인간으로 다 본 습성도 있다. 그래서 좀 음험하다. 이런 뜻도 있고. 네, 남욕하고, 이래 하면,
그래 놓고도 또 자기도 꼭 그렇게 바로게 사는 것도 아니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뭐냐면 이 팔자에서 임을 보면 이런 거잖아요. 그죠? 너그 형제 중에 누가 별종이냐. 그죠? 그게 뭐냐면은 뭔가 자기가 아니면 자기 집안에라도 반드시 그 형제, 비겁이니까 형제라도 그런 별종들이 있단 말이에요. 남들 다 결혼해 잘 사는데 딱 그 형제만 결혼도 안 하고 맨날 어영부영 산다든지 먼 데 가서 왔다 갔다 하면서 고래 산다든지 그런 별종들이 꼭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그 관찰해 보니까 그런 관점을 딱 알고 나서 이렇게 딱 보면 그게 싹 보인단 말이에요. 또 희한하게. 그래서 뭐냐면 천간적인 의미는 이걸 대운해서 그대로 적용을 시켜서 해도 되고 그러한 환경 속에서 살 수도 있다 보고 아니면 팔자내에 있으면 그 속성을 가지고 직업을 한번 이해해 보시라는 거죠. 그렇게 해야 뭐냐면은 육신적 습성에서 벗어나서 가지고 있는 글자만을 가지고 직업을 유추해낼 수 있을 때 뭐냐면은 그 팔자가 잘 나갈 수 있을 거냐 못 나갈 거냐 이런 걸 갖다가 더 여실하게 구분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천간적인 것은 사실 그 의미가 조금 좀 약하고 지지적인 게 이제 더 큰 영향력을 사실은 더 많이 준다는 거죠. 그래서 잠시 쉬다가 지지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